아산 소재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 아산시 의원들이 아산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은 정치 공세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의 핵심이 될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올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세종시는 연내 지정 승인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천안시가 도심 두 곳에 무료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최근 아산 소재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 아산시 의원들이 아산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은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도의 아산 소재 도산하 공공기관 4곳에 대한 내포 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아산시 의원들. 이들은 일자리 감소는 물론 행정 서비스질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아산시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대책 없이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는 거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쉽게 4개를 내주는 것,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아산 소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두 곳이라며 민주당은 천안 소재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이 확정된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아산 분원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까지 4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아산잔류와 경제진흥원 본원 수준의 본부 설치를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시가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시민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아산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자성하기는커녕 정치 공세와 정략적 이용으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도민과 시민을 오도하고 아산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 공방만 계속되면서 갈등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의 핵심이 될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올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세종시는 연내 지정 승인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대전과 세종시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두 지자체는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연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입니다. 올 하반기 지정 승인을 목표로 신청 이후 진행될 산업부 평가, 현장 실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관계부처 협의에도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 지구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세종은 연기면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신도시 4생활권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5생활권의 스마트시티 등 3개 지구입니다. 특히 세종은 미래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 즉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스마트시티 조성은 아직 방향성마저 명확치 않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는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세종시에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죠. 바로 자족기능 확충의 핵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방학 기간 집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우리 아이들 어디 데리고 갈 곳 없나 찾으실 텐데요. 천안시가 도심 두 곳에 무료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스케이트장. 엉거주춤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아이들부터 옛 추억을 되새기는 어르신들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천안시 야외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입소문을 듣고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핸드폰만 하고 뒹굴뒹굴 누워 있잖아요. 이제 좀 운동도 되고 활동적인 거라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실력이 늘면서 점점 그 벽을 안 타고 그 다음에는 힘들면 가끔 쉬었다가 다시 타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좋은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서 매일 나와서 스케이트를 타니까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여기 나오니까 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재밌고 아주 즐겁습니다. 스케이트장은 천안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과 신부동 도솔광장 두 곳에 조성돼 있는데 장비 대여와 입장료 모두 무료입니다. 소정의 강습료를 내면 일주일에 4차례 강사에게 스케이트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썰매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명절 당일인 일요일 하루에만 휴장을 하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2023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천안시티 FC의 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시즌 K리그2는 모두 13개 팀이 팀별 36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천안은 현재 태국 촌부리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지난해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231건으로 전년 185건보다 46건 늘었습니다. 주요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10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63건으로 많았습니다. 또 장소별 화재 발생 빈도는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 비주거시설이 9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화재 발생 건수가 늘면서 소방본부의 구조활동도 전년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갑작스런 뇌출혈로 안타깝게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끝으로 고귀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은 최근 개원 후 첫 뇌사 장기 기증자가 발생해 5명에게 새 삶을 이어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심정지 상태로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해당 기증자는 고귀한 생명을 나누고 간 숭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상습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54살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천안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20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12일에는 아산 충무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2023년 신년 시정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강소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천안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민선 8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설명드리는 날입니다. 천안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담았고 또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다른 시와 차별화된 천안만의 고유한 색을 더해서 강서도시 천안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은 늘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적 사고와 시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적 가치로 하는 시정 철학을 담아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시정 비전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슬로건으로 민선 7기 제8대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력이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시의 건설입니다. 역사와 문화, 일상 속 예술과 체육이 어우러지는 천안,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천안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2023년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시작으로 2026년쯤 그 세계 박람회까지 총 173만 명 관람객을 유치하고 5점의 새로운 문화재를 추가 지정하고 위대한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신 서구 이동영 선생의 서운 1등급 상향 추진 등 천안이 가진 유구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천안은 미래의 희망이 가득 찬 경제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역경 속에서도 역대급 투자 유치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삶의 희망을 좀 더 불어넣기 위해서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일자리 확충은 민생경제의 근간입니다. 13개 산업단지의 동시 조성을 토대로 100개의 우량기업 유치와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안을 새로운 벤처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빠르게 연결되고 시민 누구나 최고의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통특별시 천안을 만들어가는 문제는 시장인 저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이 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2026년까지 LED 바닥 신호등 33개소를 만들고 스마트 승강장 14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5,002면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자전거 도로를 228km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정비해서 시민 누구나 정말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서북구에서 성거 구간 4.36km 추가 개설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3개소 신규 건설을 통해서 빠르고 막힘없는 도로망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는 일과 여유가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 도시의 건설입니다. 시민들이 삶은 윤택하게 만들고 또 낙후된 지역은 새롭게 변모시키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매년 3개소의 이 도심 유휴 공간에 도시숲을 조성해서 일상 속 가까이에 녹지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5개 주요 하천을 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총 11개소의 휴양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천안의 모든 산림 지역들을 돌아볼 수 있는 테마숲길 40km 정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하천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 확대 보급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금년은 천안이 시로 승격된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시로 승격되었던 196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줄기차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천안은 쉼 없이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자치단체마다 기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역 기관단체장과 출향 인사를 시작으로 속속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내포 신도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세종충남지역본부.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각각 30만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관선 시절 단체장을 역임한 아산과 보령, 서산, 그리고 고향인 세종시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배우자의 고향인 천안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고, 인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태용 방원상 부자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의 경우 90만 8,500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또 기부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은 각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 중에서 골라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더 나는 설 명절을 맞아 세액 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상반기 세종예술의 전당 공연장 수시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시설은 1,071석 규모의 공연장이며 대관 기간은 재단이 주관하는 기획 공연이나 시설물 점검 기간 등을 제외한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대관 승인은 심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중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 게시대가 설치 운영됩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약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어진동 성금교차로와 조치원읍 버남 사거리에 각각 한 곳씩 정치용 게시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대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주요 정책 홍보를 비롯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이례적인 내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시대 이용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기존 한 곳에서 41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추가로 지정된 제한 지역은 천안 성환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 회차지,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처음엔 경고가, 두 번째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땐 제한 시간을 5분으로 늘리고 0도 이하 또는 영상 30도 이상일 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는 설 명절 기간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도는 우선 명절 전후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대규모 산란계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연휴 기간엔 도내 거점 소독시설 24곳과 통제초소 32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절 이후에도 사무관급 이상의 시군별 책임 담당관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